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제8장 에너지 이론과 가상의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구조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죠. 자, 일단 이런 형태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벽면에 스프링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길이가 L인 스프링의 형태. 어떤 수평의 보호가 양쪽이 지지된 상태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마찬가지로 길이가 L입니다. 두 가지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또는 모멘트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형태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힘을 가했으니까 형태가 이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늘어나겠죠. 그럼 이 늘어난 양을 델타 L인데 이 델타 L을 그냥 델타라는 단일 기호로 쓸 수도 있죠. 그럼 힘을 많이 가하면 가할수록 변형량은 커지겠죠. 직선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형태에 모멘트가 계속 회전하중이 가해지면 형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해보니까 모멘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각도도 크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중과 변위 델타 하중과 각변위 세타의 관계가 비례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변위가 커지는 거고, 모멘트를 가하면 가할수록 각변위가 커지는 형태니까 이런 비례 관계가 나타나는데, 어떤 특정의 시점에서 힘을 가했다가 힘을 제거했더니, 모멘트를 가했다가 모멘트를 제거했더니 형태가 거짓말처럼 원래대로 복원된다는 거죠. 돌아온다. 형태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흔히 탄성이라고 부르죠. 그 탄성에 대해서 이 구조물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라고 그러죠. 형태의 변화값을 에너지의 형태로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을 가하면 형태가 늘어난 형태로 에너지의 형태로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가정, 탄성이라는 가정을 걸어보면 원점으로 돌아올 테니까 이 형태의 면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냐. 힘을 가했다가 제거했더니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면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냐. 탄성 변형 에너지를 U라는 기호를 쓰는데, 결국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특정 시점의 P와 델타의 관계를 삼각형의 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자, 이걸 탄성 변형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때 축방향 부재는 축방향력이라는 것을 에너지의 형태로 숨기고 있는 거고, 어떤 보와 같은 수평의 부재는 전단력과 휠 모멘트라는 것을 에너지의 형태로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재 내력으로서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탄성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데, 축방향력에 의한 에너지, 전단력에 대한 에너지, 휠 모멘트에 대한 에너지, 이게 시험에 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재 내력으로 에너지 형태가 세 가지가 있고, 외적으로 본다면 힘과 변위의 관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외력이죠. 그 외력에 대한 내용과 구별돼서 내력에 대한 에너지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값이 델타가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2A분의 PL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 세타죠. 여기 세타. 세타. 세타는 2i분의 ml의 형태니까 여기가 m이죠. m 세타에서 2분의 1 m 2i분의 ml 이런 형태가 돼서, 이 형태를 p의 제곱을 앞으로 빼고, 이렇게요. 앞으로 빼고 2a분의 l의 형태인데, 이거를 어떤 구간 특정의 0부터 0부터 l까지의 함수로 나타내보면 여기가 1이 되면서 적분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m의 제곱을 앞으로 빼고요.
특정의 구간을 0부터 L까지의 적분의 형태로 1로 표현한 다음에 적분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에너지 쪽에서는 2분의 1이라는 계수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시험에 관심이 있는데, 자, 축방력에 의한 탄성 변형 에너지를 자, 캔틸레버 형태로 가끔씩 계산하는 형태. 이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탄성 변형 에너지라는 걸 통해서 자, 구조물의 처짐이나 처진각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카스틸리아노의 정리를 이제 연계시키는 내용들이 시험의 주된 관심사인데, 시험을 앞두고 이제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자, 요 정도의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면 돼요. 캔틸레버보, 자, 똑같은 캔틸레버보인데 시험이 이렇게 P가 줄 때가 있고 2P가 줄 때가 있고 3P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1이라는 거에 P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형태의 에너지, 이 힘을 받으면 에너지 형태로 숨기고 있을 텐데 그 값이 자, 2I분의 P의 제곱 L의 3승이에요. 그럼 보기 지문에 이건 다 1, 2, 3, 4번이 똑같이 제시가 돼 있을 테니까 1P면 여기 앞에 숫자에 1P면 6분의 1이라는 계수값이 부여가 되고 6 2I분의 P의 제곱 L의 3승 뭐 이런 형태로요. 2P가 적용이 되면 적분을 해보면 3분의 2라는 계수가 부여가 되고 3P가 적용하면 2분의 3이라는 계수가 요 지표 앞에다가 붙는다. 시험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보자마자 다이렉트로 시험 문제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위에 있는 경우는 길이가 L이고 휭강성이 2I인 캔틸레버보의 자유단의 집중하중이 가해진다. 탄성 변형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문 형태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식에다 대입해서 모멘트에 대한 식을 세우고 적분해서 이런 결과값들 유도하면 그만인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결과적인 값들을 정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죠. 바로 시험 문제를 득점이 가능하니까요. 단순보의 경우는 집중하중과 등분포하중인데 자, 등분포하중에 대해서만 주로 출제를 합니다. 길이가 L인 단순보에 등분포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개수값이 240분의 1이라는 게 부여가 된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시험에 이런 제목을 가졌을 때 곧바로 득점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너지 이론에 대한 내용, 커다란 하나의 내용이 되겠고,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길이가 1인 캔틸레버 보가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휭강성이 2I인데, 자, 자유단의 집중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구조물의 위치 변화죠. 변위. 이 델타 값은 38선 공식이 있었잖아요. 3분의 1 2I분의 PL의 3승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인데요. 이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값은 얼마라고요? 6분의 1이라고 했죠. 에너지의 값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구조 해석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라운드라고 하죠. 라운드. 편미분이라고 하죠. 편도함수. 자, 이제 이 편미분이라는 한글이 관심이 있습니다. 하중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는 순간에 다른 건 다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P의 제곱을 미분하면 2P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2P가 되면서 6분의 PL의 3승이 되죠. 2I분의 PL의 3승. 6분의 2는 3분의 1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성 변형 에너지라는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하중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더니 처짐이 되더라. 아주 유명한 정리죠. 카스 T, 이 G는 묵음이래요.
카스틸리아노의 정리라고 하죠. 카스틸리아노의 정리는 두 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제1정리, 제2정리. 그러면 구조 해석에서 실용적인 것은 제2정리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제1정리를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서로 바뀐다는 거죠. 탄성 변형 에너지를 특정 위치에서 변위로 편미분하면 하중이 된다. 이게 1정리고 2정리가 더 실용적이죠. 탄성 변형 에너지를 하중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처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더 실용적인데 지문 형태로 카스틸리아노의 정리를 확인할 때에는 자, 제1정리를 시험 문제에 묻는다는 것. 자, 그것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다른 역계, 힘을 받는 시스템을 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중이 가해질 때와 여기서 하중이 가해질 때 P1, P2 이때 형태 변화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요 변이를 델타, 요 변이를 여기를 1의 위치, 여기를 2의 위치 라고 했을 때 1의 위치에서 1이라는 하중 때문에 요 변이는 2의 위치에서 1이라는 하중 때문에 요 변이는 1의 위치에서 2라는 하중 때문에 요 변이는 2의 위치에서 2라는 하중 때문에 그러면 시스템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역계라고 그러죠. 역계. 힘을 받는 시스템에서 자, 힘과 반대쪽 변위의 곱은 그러니까 2분의 1 P1 델타 1, 2가 여기 힘을 받는 이쪽 관계 2분의 1 P2 델타 2, 1과 서로가 한자로 상인가요? 서로 반대 방향의 변이들이 같은 작용으로 값이 같지 않느냐라고 해서 상반작용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그림을 주고 결국 2분의 1은 같으니까 자, 이 힘과 이 변위의 곱과 이 힘과 반대쪽 변위의 곱이 같다 그러면 상반작용을 찾으시거나 사람 이름으로 따지면 베티, 맥스웰. 자, 베티 맥스웰의 상반작용의 정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림 보시면 베티 맥스웰의 상반작용. 중요한 것은 편미분이라는 내용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에너지 이론에서. 편미분과 관련 있는 것은 자, 카스틸리아노의 정리고 편미분과 상관없는 서로 반대되는 작용, 자 이러면 의미가 나오면 베티, 맥스웰, 상반작용 이런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있죠. 발인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의 모멘트에 대한 합은 부분적인 힘에 대한 모멘트의 합은 합력에 대한 모멘트와 같다. 이게 역학시험에서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학 분야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우리의 위대한 선현들 아닙니까? 피에르 발인용, 베티 맥스웰의 상반작용 원리. 여기 뭐 P1이 이 숫자가 같다면 결국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같다는 거죠. 크기가. 하중들이 같다면 변이들도 같다. 그러니까 이제 베티의 원리를 단위 하중 1을 쓴 게 이제 맥스웰의 정리인데 보통 이제 후학들은 이제 베티 맥스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 이름하고 이런 사람 이름하고 자, 발인용이라는 사람 이름이 왔을 때 각각의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알면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상일법은 단위하중 1을 줘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것들은 뭐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드리기 좀 버거웠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정규 강좌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자, 뭐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주머니에 100원이 있다 그러면 1원이 100배 있는 거 아닙니까? 1000원이 있으면 1이라는 게 1000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힘이 작용했을 때 구조물의 처짐값과 처짐이라는 것들을 단위화 중 1을 써서 1의 몇 배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
그래서 보통 이 가상해법에 관련된 내용은 보통 이렇게 산발이 형태의 트러스라고 그러죠. 이런 트러스 형태에서 힘을 얼만큼 줬더니 얘한테 걸리는 부재력을 계산한 다음에 자, 이 형태의 힘을 1이라고 했을 때는 그 힘을 1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곱의 변이들이 2a분의 PL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무슨 숫자가 형성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자, 출제한다는 거죠. 아니면 기둥과 보가 결합된 캔틸레버 라멘에서 이제 수평하중이 작용하게 됐을 때 이 힘에 대해서 변이들이 생기면 이 수평 변이가 얼마냐 그러면 이 구조물의 휘 모멘트에 대한 식을 쓴 다음에 단위하중 1에 대한 몇 배냐라는 형태의 내용들은 자, 교재에 수록된 예제들이 문제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만 바뀐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론적인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정규 강좌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자,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에너지에 대한 이론은 자, 앞에서 제시했던 캔틸레버보의 자유단의 집중하중이 P가 가해질 때는 6분의 1, 2P가 가해질 때는 3분의 2, 3P가 가해질 때는 2분의 3이라는 개수값이 붙고 단순보의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면 에너지 형태가 240분의 1이라는 개수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사람 이름까지 구분해 주신다면 자, 이 복잡한 단원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